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LG화학이고요. LG화학에 대한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화학의 3대 신성약 동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배터리겠죠. 하지만 이 배터리는 전기차에 대한 시장 소비가 둔화가 됨으로써 2차 전지도 같이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먼저 실망하기보다는 나중에 커질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위에서 LG화학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계해야 될 기업인 어디인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30년도가 되게 되면은 연평균 25%, 30%, 19%가 성장한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어떤 전기차와 배터리와 리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리튬에 대한 가격이지만 이게 왜 갖고 왔냐? 결국 이제 이 표가 말하는 건 그거죠. 22년도에는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했지만 리튬 쇼티지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신규 리튬 강산이 본격적으로 발견이 되고 지속적으로 채굴을 함으로써 가격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30년도 이후부터는 가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결국에 이 30년도부터 증가하는 이유는 그런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배터리 업체들은 리튬에 대한 많은 수요를 원하는데 그 수요만큼 리튬의 채굴이 따라오지 못한다. 즉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런 배터리 시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리튬 채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이런 리튬 광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그건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국가별 점유율 변화를 보게 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피크를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이 점유율을 중국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런 유럽 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출한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유럽 자체가 전기차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에 국가 중에 하나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하나 추가적 미국이 있지만 미국과 중국은 현재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진출을 지속적으로 막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커질 전기차에 대한 시장 우회로로 유럽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중국 같은 경우 LFP가 강세다 보니까 이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도 LFP로 치고 올라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LFP가 아니라 삼원기 배터리로 치고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 자체가 일단 삼원기 배터리를 중심으로 선호하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이런 삼원계 배터리로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일 경쟁사 중에 하나인 CATL 역시도 유럽에서 대부분 판매하고 있는 배터리도 삼원계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CATL 같은 중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럽 시장에 점유율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과 원재료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삼원계 생산 원가 구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양극재죠. 근데 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전구체입니다. 이 전구체가 양극재의 70%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수산화 리튬이나 전구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유리한 조건이고 특히 CATL 같은 경우는 이 핵심 광물에 대한 부분과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수직 계열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어떤 전구체 시장에서는 CATL의 자회사인 브럼프가 글로벌 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구체 공급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CATL이 중국 시장, 유럽 시장을 차지할 침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LG화학도 이제 이런 전구체와 어떤 핵심 강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LG화학의 배터리 주요 소재 관련 투자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리튬에 대한 부분 미국과 한 업체와 그리고 전구체에 대한 부분 고려아연과 그리고 이제 또 전구체 하나 보면 중국 화요코발트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것만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
작년에 이제 세계적인 리튬 생산 업체인 칠레 이제 SQM이 있습니다. 이 SQM과 7년간 10만 톤 규모의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런 리튬뿐만 아니라 이 리튬의 이런 10만 톤에 대한 거는 이제 전기체 200만 대에 대한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SQM과 어떤 계약을 하면서 이런 전기차에 대한 수산화 리튬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탄산 리튬도 대규모로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린 테크놀로지 메탈스죠. 그린 테크놀로지 메탈스도 세계적인 광물 수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거기서 약 천만 톤 가량을 채굴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광물 중에 25%에 대한 지분을 받기로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23년도부터 5년까지니까 28년도까지 이 캐나다 그린 테크놀로지 메탈스가 채굴하는 의 25%를 5년 동안 공급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하지만 리튬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LG화학이나 LG에너지 솔루션이 내재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니켈이나 망간이나 코발트 부분에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LG화학도 이런 부분들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구체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할까? 결국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전구체는 양극재 원가 비중의 70%를 차지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현재 전구체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나중에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질 때 이 IRA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너무 중국한테 의존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전구체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 기업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죠. 이제 전구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국내 기업과 손을 잡은 건 이제 고려아연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업계의 최고 수준의 메탈 수급이나 어떤 건식제를 통해서 메탈의 회수를 잘하는 기업이고, 또 고순도 메탈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고려아연과 손을 잡고 어떤 전구체에 대한 시장에 돌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전구체에 대한 목표는 이제 2024년 2분기에 양산을 목표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과 손을 잡아서 이점이 어디가 있냐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미국전자 폐기물 리사이클링 기업인 이제 이그니오 홀딩스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사이클링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LG화학이 추후에 리사이클 광물 전극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배터리 소재 공급망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하나는 이제 새만금이 있죠. 새만금 같은 경우는 어떤 중국의 화유 코발트와 손을 잡고 전구체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할 수가 있는 게, IRA를 보게 되면은 중국 기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거는 광물에 대한 얘기고, 전구체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과 손을 잡아도 한국에서 생산하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분도 생각해야 되지만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리하자면 LG화학은 이런 나중에 커질 1차 전지와 배터리 시장을 위해서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리튬에 대한 어떤 공급망을 강화를 하고 있고, 전구체에 대한 부분도 내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CATL처럼 어떤 업스트림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2차 전지 배터리 이제 강한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여기까지 맞추기로 하고요. 이제 추가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일단 LC화학이 저점인 38만 원을 찍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의 반등이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는 아니죠. 이때의 이슈라고 보게 되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 또 하나는 이제 저 PBR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LG화학이 저 PBR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저 PBR이 되다 보니까 2차 전지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심리적인 부분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어떤 상승 시나리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얘가 지금 당장 이렇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매물대가 이 부분들에서는 눌려도 실제로 저점을 높이면서 하게 되면은 하락하던 20평선들이 어느 정도 배열을 갖출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확산이 되는 시기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엄청 큰 반등은 뭐 큰 반등이 나와도 중간중간에 매물대가 많으니까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나리오겠죠. 만약 여기서 크게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5천 원 부근 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아니라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만약에 하락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저점 부근이 40만 원 부근들이 했을 때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니까 LG화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